1939년 일본 외무성의 고위문관 스기하라 지훈에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 영사로 부임합니다. 얼마 후 독일이 리투아니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거주한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유대인들은 물밀듯이 리투아니아로 몰려들어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도 곧 소련에게 합병이 되어버리고 유럽 지역 어느 곳에서나 불청객 취급을 받던 유대인들은 사면 초가에 빠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영사관을 기웃거리지만 리투아니아의 모든 외교시설은 소련군에게 폐쇄되어 버립니다. 영사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중이던 스기하라는 유대인들의 절실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스기하라는 나름대로 애국자였고 일본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곧이곧대로 다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본 이후로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39년)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해 여기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는 고위문관 스기하라 지훈에는 외무성의 명령으로 소련과 독일 사이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의 영사관으로 부임합니다. 스기하라는 지난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던 시절 소련에게 거의 넘어갈 뻔했던 북만주 철도 부설권을 아주 헐값에 일본이 양도받도록 한 뛰어난 외교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문관이었습니다. 무려 6억엔짜리 철도 양도권을 달랑 1억엔으로 퉁쳐서 소련에게 아주 큰 엿을 먹였던 스기하라.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해 보였겠죠. 하지만 의외로 소련 모스크바라는 도시는 스기하라에게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에 무슨 꿀단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큰 꿈을 펼쳐보고 싶었던 스기하라.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는 물론 러시아어까지 마스터합니다. 스기하라는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가고 싶었지만 소련은 자기네 뒤통수를 거하게 후려친 이 일본인을 절대로 받아줄 리 없겠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쉬운 말로 한다면 외교적 불청객이 된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긴장이 고조된 유럽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국가였던 독일과 소련의 행태를 파악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러시아 말은 곧자라는 주제에 소련도 가지 못하는 이 친구를 어디다 써먹어? 그게 바로 일본 정부가 스기하라를 리투아니아 영사로 보낸 이유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과 소련 같은 강대국 사이에 살짝 끼어있던 언제 두 나라에게 잡아먹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살얼음판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짝 끼어있는 리투아니아에 보내서 두 나라의 행동거지를 슬그머니 살펴보라 그 얘기였죠. 1939년 스기하라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카우나스에서 영사관 영업을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에 가기 전에 13살이나 어린 친구 여동생 꼬셔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둘 낳게 되죠. 물론 그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지 직원도 채용하고 그리고 곧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외교관들 연차 내에서도 스기하라는 이미 외교관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련을 엿먹였던 바로 그 일본인이라는 이유였죠. 셈포 스기하라. 서구인들은 지우네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지우네의 일본식 음독인 센포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금 유럽을 한창 뒤집어 엎고 있던 독일과 최대한 친한 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연맹 탈퇴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국제적 왕따를 자초했으니 자기네들만큼 미친 국가와 어울려야 위안이 됐겠죠. 하지만 스기하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을 피해 서유럽에서 피난온 유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스기하라는 우연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대인 사업가와 함께 유대인 공동체 피난민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당시 독일군은 폴란드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즈음이었죠.
유럽에서 터전을 잃은 이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유럽 탈출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The Soviet Union could be in Lithuania as soon as next year. 1940년 마침내 소련은 리투아니아를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 시설들을 하나하나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을 탈출하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대사관에 들려 입국 비자를 구걸해보지만 이미 유럽 전역은 독일군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곤 광활한 소련 영토를 가로질러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제3의 국가로 도피할 수밖에 없던 처지였죠. You said you could make it through the Soviet Union? Yes. 리투아니아의 거의 모든 외교 시설은 폐쇄되고 이젠 스기하라의 영사관만 남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유대인들, 일본 영사관 주위에 여기저기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 일본 영사관도 곧 퇴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I'll have to shut this place down soon. 갈 곳 없던 유대인들은 밤낮 없이 영사관 주위를 배회합니다. 이들에게 비자 발급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영사관 밖의 유대인들은 쫄쫄 굶으면서 애타게 기다려오지만 영사관 직원들은 팔자 좋게 초코파이 먹고 있습니다. 이 건물벽 하나 차이로 삶과 죽음의 공간이 나뉘어지는군요. 스기하라의 어린 아들, 타인에 대한 연민에 있어서 지의 아빠를 닮았는지 또래 유대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군요. 스기하라는 나름대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자기도 한낱 일개 외무성 직원일 뿐 본국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못하는 처지였죠. However, if you issue visas against your government's order, you will be finished as a diplomat. 그리고 어느 날 밤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스기하라의 아내 유키코가 말을 꺼냅니다. あなたは今でも世界を変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か? 예, 스기하라는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한 거였죠. 물론 일본 외무성의 승인 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이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하고 정말 밤낮 없이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일본 영사관도 일주일 후에 강제 폐쇄를 앞두고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대한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아예 자신의 필체를 스탬프로 만들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Good luck. 마침내 이 영사관마저 폐쇄되자 이젠 호텔 한 구석에서 자리 잡고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떠나는 마지막 날 기차역에서도 끝까지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죠. There are still people without visas. You use it as much as you can. 이 시기 스기하라가 밤낮 없이 발급한 비자의 수는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번호는 2139번. 그 이후 번호는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기하라가 발급한 비자는 그저 종이 쪽지에 불과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비자를 지참하고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들어가는데 Stay back.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allow any more 블라디보스톡 refugees. 일본 영사에서도 수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죠. 이곳 영사 대리로 있던 네이사부로 스기하라와 같은 하얼빈 학원의 동문이었죠.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본행 선박 아마쿠사마루에 무사히 승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본토가 이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땅이었겠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서려있는 땅,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스기하라 지훈에는 하얀 거탑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카라사와 토시아키가 출연한 영화로 나치 독일로부터 수천 명의 유대인을 살린 리투아니아 영사 스기하라 지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기하라는
베를린으로 떠나는 열차 안에서도 비자를 작성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서류와 도장을 아예 열차 밖으로 집어던져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비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지 본인조차도 가늠할 수 없었겠죠. 스기아라가 발급한 비자로 인해 발급 대상자의 가족들까지 포함 대략 6천여 명 이상의 유대인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 4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스기아라가 베를린으로 온 직후 독일 게슈타포로부터 일본인 스파이 혐의로 감시받게 되는데 독일 내 일본인 스파이란 말이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차 대전 중 수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연합국 편에 서서 스파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미군 100대대 니세이 부대 역시 유럽 전역에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고 심지어 독일군을 향해 반자의 돌격까지 하던 사례가 있었으니 충분히 그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일본 외무성은 불법 비자 발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기아라를 해임했는데 전후 유대인 협회가 스기아라를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들은 배신자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1985년 일본인 최초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야드바셈 상을 수여받고 열방의 의인으로 선정되면서 그의 공적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일본 정부와 의익단체는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고 이것이 일본 정신이다 라는 드립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정치관계의 이권으로 인해 형성된 혐오주의가 이제 일상이 된 시대, 편견 없이 올바른 신념과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웠던 영화 스기아라 지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